거짓말을 부순 7살의 언어. 제1장 폭풍전야의 마철루,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의 천재. 2026년 1월 11일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TLR로 한복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42층 대회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잿빛 겨울 하늘이 서울의 빌딩 숲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에어컨의 미세한 진동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릴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태양그룹의 창업주이자 40년간 온갖 풍파를 견뎌내며 맨손으로 재계 서열 1위의 제국을 건설한 노태양 회장. 그의 나이 63,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수많은 배신과 환희, 피 튀기는 사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버티고 앉아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반대편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촉망받는 AI 반도체 혁신 기업 테크노버의 제임스 핸더슨 대표와 6명의 협상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갈 서명 하나에 걸린 금액은 자그마치 1조 원. 태양그룹이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쥐고 미래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느냐, 아니면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어 서서히 침몰하느냐가 결정되는 그룹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만약 이 인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경쟁사인 대형그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다. 같은 시각 이 화려하고 숨막히는 권력의 정점인 42층의 복도 구석.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태양그룹에서만 15년째 용역 청소부로 일해온 45의 김미란. 그녀의 거칠고 부르튼 손은 쉴 새 없이 밀대를 움직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복도 한 구석 의자에 쪼그려 앉아있는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7살 소녀, 서연이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은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내려왔지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저기 높은 아저씨들 회의하는 곳 근처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미라는 아침부터 수십 번도 더한 당부를 또다시 반복했다. 서연은 크고 맑은 눈망울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낡은 영문판 셜록 홈즈 전집이 놓여 있었다. 7살 또래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서연은 원사로 추리소설을 읽고 있었다. 생후 18개월에 한글을 뗐고 3살의 영어 동화를 유창하게 읽었으며 5살 무렵에는 도서관에서 주워들은 중국어와 일본어마저 완벽하게 독학해낸 206의 기적 같은 천재. 지금은 무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경이로운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 천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질투와 비웃음 혹은 상처만 받을 것이라 생각한 미란의 철저한 보호 본능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저 엄마의 고된 삶의 짐이 되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조용히 책 속에 빠져들었다. 제2장 완벽한 이력서 뒤에 검은 혓바닥.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고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한국 측 8명, 미국 측 6명의 임원들 사이 정중앙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머리에 검은색 샤넬 정장을 차려입은 38세의 동시 통역사 한수진이 앉아있었다. 하버드 통번역대학원 최우수 졸업, 온 총회와 G20 정상회담 전담 통역, 연봉만 5억 원을 호가하는 업계 최고의 스타 통역사. 태양그룹이 지난 5년간 가장 중요한 국면마다 신뢰하고 기용했던 완벽한 이과 귀였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하고 완벽한 미소 뒤에는 시궁창보다 더러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이미 경쟁사인 대양그룹의 전략기획실로부터 꽂힌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작업금이 들어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이 1조 원짜리 인수가 합법적인 선에서 철저히 결렬되도록 혹은 훗날 최악의 소송전에 휘말려 태양그룹이 자멸하도록 양측의 조건을 교묘하게 반대로 통역하여 기망의 계약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왜 프러포즈 A 60-40 파트너십 스트럭처, 왜 테이크 60%, 엔드 태양 테이크스 40%, 우리는 60대 40 파트너십 구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60%를, 태양 측이 40%를 갖는 조건입니다. 제임스 핸더슨이 명확한 영어로 자신들의 요구를 던졌다. 한수진은 찰나의 미소를 머금으며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핸더슨 대표께서 60대 40 구조를 제안하십니다. 태양그룹이 60%의 경영권 지분을, 테크노바 측이 40%의 지분을 갖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뜻입니다. 노태양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가장 껄끄러웠던 지분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수진의 교묘한 혀끝에서 사실은 정반대로 뒤집히고 있었다. 핸더슨은 태양그룹이 양보했다고 믿었고 노태양 회장은 테크노바가 한 발 물러섰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다. 한편 굳게 닫힌 회의실 문틈으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는 복도 구석에서 책을 읽던 서연의 귓가에 닿았다. 서연의 뇌는 셜록 홈즈의 추리 과정을 따라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영어와 한국어의 미세한 불협화음을 포착해내고 있었다. 핸더슨 아저씨는 분명히 자기들이 60%를 갖는다고 했는데 예쁜 통역사 아줌마는 왜 반대로 말하지?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다. 하버드라는 엄청난 학교를 나왔다는 엘리트 어른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통역들은 서연의 확신을 굳혀주었다. 왜 require minimum year라고 피리어드, 최소 5년의 락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3년의 락업 기간에 동의하신다고 합니다. 왜 want veto power on major decisions,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원합니다.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태양그룹에 일임하신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방향을 정반대로 비틀어버리는 의도적인 조작.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처럼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는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러다가는 엄마의 회사가 저 무서워 보이는 회장님 할아버지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제3장 골리앗의 성문을 부수는 작은 다윗. 오전 10시 35분. 거짓으로 점철된 협상은 한수진의 완벽한 통제 아래 의사찰리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겼다는 착각 속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조건으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시죠. 노태양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다. 비서들이 황금색 만년필과 두툼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가져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마침표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으로 된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20여 명의 임원과 대표단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120cm 남짓한 작은 키에 낡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7살 아이, 서연이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아이의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복도 저편에서는 걸레질을 하던 엄마 미란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다. 회장님, 저 통역. 거짓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회의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40년간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수많은 사기꾼과 협작꾼을 상대해온 노태양 회장이었지만 7살짜리 꼬마가 회의실에 난입해 통역사를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지금 뭐라고 했지? 얼음장 같은 노 회장의 목소리에 서연은 흠칫 놀랐지만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한수진 아줌마가요. 미국 아저씨들 말을 전부 거짓말로 통역했어요. 한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뱀처럼 교활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네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인가 본데 7살짜리가 대체 뭘 안다고 저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5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국제회의를 전담해온 하버드 출신 동시 통역사입니다. 저런 허무맹랑한 아이의 망언에 제 경력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강동욱 전무가 아부를 떨듯 거들었다. 회장님, 당장 저 청소부와 아이를 쫓아내겠습니다. 1조 원이 걸린 신성한 자리에 어째 저런 천박한 마침표. 미란이 눈물을 쏟으며 회의실 바닥에 엎드렸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서연아 가자. 엄마의 손은 거칠고 떨렸다. 그녀의 삼전부인 직장이 7살 딸의 입방정으로 날아갈 위기였다. 서연의 맑은 눈망울에도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스쳤지만 아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셜록 홈즈가 되어 진실의 단서를 눈앞의 사기꾼에게 들이밀기로 결심했다. 제4장 진실의 언어는 결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제임스 핸더슨 대표가 굳은 얼굴로 끼어들었다. 그 역시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순한 청소부 아이의 난동이 아님을 서연의 눈빛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What's happening? 무슨 일입니까? 핸더슨이 영어로 물었다. 한수진은 교묘한 웃음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무기인 하버드 출신 엘리트 통역사의 유창한 혀를 굴렸다. 미스터.
핸데존 이츠 너싱, 저스트 아리틀 걸 메이킹 아조케 플리즈 돈트 마인드 헷, 오, 핸더슨 대표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침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데츠노트루, 미스터. 핸데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핸더슨 아저씨, 마침표 서연의 입에서 완벽한 발음과 억양의 영어가 터져 나왔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20명의 엘리트들이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돌렸다. She translated everything you said incorrectly. You clearly stated you wanted to retain 60% of the shares, but she translated it at 태양 retaining 60%. 요 멘티온에다 미니멈 5이어라고 피리어드, but she said 3이어즈. 요 대만덱 비투 파워, but she translated it at delegating full authority to 태양. 저 아줌마는 아저씨가 말한 모든 걸 잘못 통역했어요. 아저씨는 60%의 지분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저 아줌마는 태양그룹이 60%를 갖는다고 통역했어요. 아저씨가 최소 5년의 락업 기간을 말했을 때도 그녀는 3년이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거부권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태양그룹의 정권을 일임한다고 말했어요. 마침표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법률과 비즈니스 용어가 섞인 유창하고 단호한 영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자 제임스 핸더슨의 눈이 커다래졌다. 노태양 회장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렸고 한국의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엇보다 창백하게 진리인 것은 한수진이었다. 엘리트주의와 오만함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철옹성이 7살 청소부 딸의 언어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스타켓. 회장님,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겁니다. 꼬마야, 내가 1조 원짜리 계약 용어를 대체 어떻게 알아? 한수진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하지만 제임스 핸더슨은 서연에게 성큼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놀라움과 확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Little lad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Can you tell me exactly what I said about the technology transfer? 꼬마 아가씨,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니? 기술 이전에 대해 내가 한 말을 정확히 말해볼래? 마침표 한수진이 황급히 통역을 자처하려 했지만 핸더슨은 단호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통역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듣겠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답했다. You said 테크노버 완치 exclusive rights to the core technology for years, after which it can be transferred at a 15% royalty rate, but she translated it at immediate transfer at a 5% royalty. 아저씨는 테크노바의 핵심 기술을 5년 동안 독점하길 원하고 이후 15%의 로열티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 아줌마는 즉시 5%의 로열티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통역했어요. 마침표 핸더슨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의 창 그의 시선이 한수진에게 꽂혔다. If this one you translated? A 5% 로열티? 임메디아테 트랜스퍼? 이게 당신이 통역한 거요? 5% 로열티? 즉시 이전? 제5장, 추락하는 오만의 바벨탑과 모래성. 노태양 회장 역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평생을 비즈니스의 사냥꾼으로 살아온 그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다. 양측의 조건을 완전히 반대로 비틀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수조 원대 규모의 소송잔으로 번지게 하려는 고의적인 파괴 공작. 한수진 씨, 지금 즉시 설명하시오. 60%를 40%로 5년을 3년으로 바꾼 것이 당신이 말하는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수나요. 회장의 불호령에 한수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잠시 실수를 마침표. 바로 그 순간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박철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회의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한수진 통역사가 신성그룹 측으로부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개월 전 미쓰비시와의 계약에서도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여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그 배후에 우리 경쟁사인 대양그룹이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로비에 들이닥쳤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1조 원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던 엘리트 통역사는 순식간에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범죄자로 전락했다. 당장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법무팀에 넘기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나가는 한수진의 절규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쓰고 있던 거짓의 왕관은 그렇게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었다. 무거운 정적이 맴도는 회의실.
40년간 온갖 고난을 이겨낸 철혈의 기억가 노태양 회장은 눈앞에 서 있는 낡은 파란 원피스의 7살 아이 최서연과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는 청소부 김미란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편견에 사로잡혀 무시했던 이 모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오늘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을 것이다. 그는 깊은 자괴감과 경외심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낮췄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수장이 7살 꼬마와 하청 청소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고맙소. 최서연 양, 그리고 김미란 씨. 내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당신들을 무시했소. 당신 모녀가 오늘 태양그룹을 구했소. 모든 임원이 숨을 삼켰다. 제6장,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대한 통역사. 노 회장님, 오늘 통역사는 이미 구한 것 같군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꼬마 아가씨라면 저는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핸더슨이 껄껄 웃으며 제안했다. 오후 12시 30분, 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다시 섰다. 아이의 키는 테이블에 앉은 어른들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해 고개를 좌우로 바쁘게 돌려야 했다. 미란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서연은 양쪽을 모두 보겠다며 작은 두 다리로 꿋꿋하게 버텼다. 아이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엘리트 통역사보다 강렬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협상은 다시 원점에서 치열하게 재개되었다. 지분 구조, 이사회 구성, 기술 이전, 거부권, 로열티 산정 방식까지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기업 합병의 조항들이 수십 가지나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완벽했다. 그녀의 뇌는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슈퍼컴퓨터와 같았다. 노태양 회장님께서는 글로벌 아이 시장 진출을 위해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최소 50대 50지분을 고수하시고 대신 CEO 파견권을 요구하십니다. 핸더슨 대표님은 동의하시지만 CTO wakfu 자리는 테크노바가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서연의 통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심지어 양측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에는 그녀만의 맑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윤활유 역할을 해냈다. 1시간이 지나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물을 들이켜며 다시 통역을 이어갔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태양그룹의 콧대 높은 임원들조차 5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전문 용어를 통역해내는 서연의 괴물 같은 재능에 혀를 내두르며 경외심을 보냈다. 오후 4시 정각. 서연의 마지막 통역이 끝났다. 그럼 최종 계약서 초안에 모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양측의 악수가 교환되고 마침내 1조 원짜리 정직한 딜이 완성되는 순간 회의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핸더슨은 서연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며 말했다. 크면 테큰 오바의 CEO로 스카우트하고 싶구나. 넌 영웅이야. 제7장, 용서라는 이름의 가장 큰 복수. 다음 날 역사적인 1조 원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42층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1조 원 계약의 주인공이 7살 꼬마 천재라는 사실과 최악의 배신을 벌인 엘리트 통역사의 이야기는 전 세계 경제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다. 서연은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엄마의 곁에 앉아 눈부신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모든 서명이 끝나갈 무렵 경찰 2명이 수갑이 채워진 한수진을 데리고 회의실에 나타났다. 전날의 화려했던 샤넬 정장과 완벽한 웨이브 머리는 사라진 채 화장기 없이 창백하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5분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자백했다. 대양그룹에서 거액을 받고 수년간 태양그룹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 했던 모든 추악한 전모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서연의 작은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나를 막아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돈에 눈이 멀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거야. 7살짜리 아이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는데 38배 나는 어른이면서도 비겁했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내게 배운 용기로 내 죄값을 모두 치르마. 서연은 울고 있는 한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실수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래요.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사시면 돼요. 그 순수하고 맑은 위로에 한수진은 오열하며 무너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7살 아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릇에 숙연해졌다. 체결식이 끝난 후 노태양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다. 오늘 태양그룹의 1조 원짜리 인수를 성공시킨 진정한 주역은 바로 여기 있는 최서연 양입니다.
나이와 학벌이 아닌 진실의 언어가 가진 힘을 이 아이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감동적인 발표를 이어갔다. 저는 오늘부로 15년간 음지에서 일해오신 서연 양의 어머니 김미란 씨를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과 급여를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미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천재 딸을 숨기며 살아왔던 15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또한 태양그룹은 최서연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년 10억 원을 출자하여 서연 양처럼 경제적 이유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천재들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액 지원을 약속합니다. 서연 양은 그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제임스 핸더슨 역시 서연에게 매년 실리콘밸리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화답했. 제8장 별처럼 빛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월 10일 저녁 태양그룹 본사 꼭대기 52층 전망대 라운지. 서울 시내의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탁 트인 유리창 앞에 서연과 미란이 나란히 섰다. 미란은 이제 더 이상 밀대를 들지 않았다. 사내복지팀의 정규직 직원이 되어 깨끗한 유니폼 대신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다. 서연 역시 숨죽여 살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전엔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고 오후엔 태양그룹 교육센터의 특별영재 코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마음껏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었다. 노태양 회장이 다가와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열어보렴. 봉투 안에는 미국행 1등석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다. 다음 달에 테크노바 본사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 기억하지? 핸더슨 회장이 너를 위해 실리콘밸리의 모든 연구소를 개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단다. 서연의 크고 맑은 두 눈에 별빛이 내려앉은 듯 반짝거렸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기만 했던 작은 소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 꿈이 생겼어요. 서연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진짜 통역을 해주고 싶어요. 그 어떤 거짓말도 숨겨진 나쁜 마음도 없이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언어의 마법사가 될 거예요. 노태양 회장과 미란의 얼굴에 따뜻하고 벅찬 미소가 번졌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쓸고 닦던 청소부의 딸. 7살, 120cm의 작은 아이. 그 작고 순수한 용기 하나가 거짓된 1조 원의 계약을 부수고 추악한 어른들의 세상을 정화했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빛나는 인생을 개척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 유난히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불빛들 중 가장 맑고 환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지금 태양그룹의 마철로 꼭대기에서 전 세계를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위대한 무기를 장착한 작은 거인의 여정은 이제 막 그 장엄한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